사실 이게 귀 뒤에 있고 턱 라인 밑에 있고 가슴팍에 있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오신 분도 생각보다 보면 많거든요. 원리상 치료를 받아서 더 커지는 일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시술은 켈로이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자체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니까 받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장입니다. 흉터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여드름으로 인한 폐인 흉터를 많이 봐드리지만 여기랑 동반되는 흉터이기도 하고 다른 별개 영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신 게 바로 켈로이드 흉터인데요. 켈로이드 흉터라고 하면은 뭔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붉고 원래 파여있을 때보다 더 튀어나온 정상적이지 않은 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또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긴 흉터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진짜로 좋아질 수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물론 그 크기와 아니면은 성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술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일반적인 피부과를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켈로이드 흉터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소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시술들을 받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켈로이드 흉터라는 게 일반 흉터랑 많이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흉터라고 생각하면은 얼굴이든 몸이든 뭔가 좀 파여있고 약간 하얀색 아니면 붉은색의 조직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게 어쨌거나 다쳐서 파인 것을 뜻합니다. 근데 켈로이드 흉터는 다른 것이 여기 비정상적으로 콜라겐 섬유가 더 증식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팔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우리 몸은 이 평평한 그 구조를 신기하게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증식을 해서 이 기억을 이겨내고 마치 암과 같이 증식을 해서 한마디로 튀어나온 붉은 하얀 흉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터도 위축성 흉터, 파인 것이 있는데 반면에 켈로이드는 기우성 흉터, 더 튀어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생기는가요? 하고 원인을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뭘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전적인 부분으로 타고나기도 하고요. 부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우리 동양인이 백인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생기고 그 와중에서도 좀 더 잘 생기는 부위가 여기 귀라던가 아니면 가슴, 어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귀찌, 귀걸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 뚫었을 때 뭔가 툭 튀어나오는 친구들 분명 한 번은 보셨을 거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예방접종 주사 같은 거 맞았을 때 여기가 또 하얗게 튀어나온 분들도 본 적 있으시죠? 여드름 많이 앓으셨던 분들은 이제 가슴이나 등에도 앓는 적이 있는데 가슴팍에도 좀 크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에 있어서는 턱 라인 쪽에 하얗게 여드름 앓으신 분들이 촘촘촘촘 박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턱 라인에 조금 잘 생기는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흉터랑 모양이 다른 거니까 네. 모양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켈로이드는 어떻게 그럼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일단 여기서는 일반적인 엄청 크지 않은 여드름 흉터로 인해서 생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료 방법은 우선 주사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면 주사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긴 한데요. 보통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쓰는 주사인데, 우리가 코 성형하고 뭔가 봉합을 한 자국이 켈로이드 흉터가 튀어나온 경우에 흉살 주사라고 해서 놓아주는 주사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켈로이드 주사에 쓰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리암시놀론을 원액을 그대로 쓰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에다가 희석을 해서 켈로이드 주사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콜라겐의 과형성을 막아주고 염증을 억제하다 보니까 붉은기도 줄어들고 이 크기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가장 쉽고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켈로이드 자체가 계속 더 형성 중인 시기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더라도 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지는 걸 보고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억압하려는 힘이 때문에 이게 더 커지려는 힘이 센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효과 자체는 확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받아주시고 한 번만에 깔아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거든요. 한 1개월 정도 추이를 보고 한 번 받고 그 다음 와서 또 보고 한 번 받고 그러면서 좀 깔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 3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이걸 받다 보면 손님도 조금씩 줄어든 게 보이기 때문에 원장님 조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3회 받다가 또 얘기를 해주시는 편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케이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켈로이드 흉터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근데 한 번만에 잘 되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맞다 보면은 좀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고 나서도 아쉽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튀어나온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주사를 받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CO2 레이저, 우리가 전 뺄 때 깎아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를 프락셔널하게 분할한 프락셀 레이저를 쓸 수도 있거든요. 원리는 열을 가하는 레이저를 통해서 켈로이드 쪽에 흉사를
흉터를 조금 깎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흉터 조직이 억제가 되면서 이 텍스처, 결도 개선이 되고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확실히 컸던 켈로이드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주사랑 병행을 했었을 때 되게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깎는 레이저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켈로이드가 어느 정도 혈관의 형성으로 인해서 조금 붉은 끼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붉은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레이저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펄스 다이 레이저가 있습니다. 펄스 다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혈관 레이저인데 이 붉은 부위에 레이저를 쐈었을 때 거기에 과형성된 혈관을 억제를 해서 붉은 부분을 다시 피부색과 맞춰주는 작업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레이저는 직접적으로 흉터를 깎고 억제해주는 CO2 레이저가 있고 붉은기를 좀 억제해주는 VBN 레이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주사와 이것들을 함께 받아주면 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받아주면 그거는 한 번만에 바로 없어지나요? 그것도 한 번만에 힘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흉터는 여러 번의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과적인 절제가 있거든요. 이게 나는 CO2도 받고 주사도 받고 했지만 계속 올라오니까 짜증난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절제를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이나 뭐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동그랗게 토려내서 이제 잘라내고 그럼 남은 상처를 봉합을 해서 묶어주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치적인 해결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해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들인 노력 대비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앞선 방법 비록 재발을 할지라도 레이저와 주사로 치료를 권유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근데 재발할 확률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옵션으로 넣고 내가 이런 켈로이드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쨌거나 외과적인 절제다 보니까 일반적인 피부과에서 다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더 전문적으로 절제를 해줄 수 있는 외과라던가 성형외과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저희 병은 손님 중 한 분인데 이쪽에 생긴 흉터, 켈로이드 상처로 인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켈로이드라고 비후성 흉터라고 할 만큼 엄청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사진을 보시면 결이 달라져 있는 건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도 진행을 했고 CO2 레이저로 피놀요법이라고 흉터를 한 군데 한 군데 마치 프락셀처럼 송송송송 뚫어주는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밑에 결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서브시전이라고 흉터를 끊어주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신 분인데 요거는 켈로이드 모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4회 정도 치료를 받으신 상태인데 제법 많이 평탄화가 되고 흉터 조직 자체도 좀 작아지고 결도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분도 10대 때 생겨서 이미 안정화가 된 상처긴 하지만 사실 흉터 치료는 더 나이가 들기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을 때 반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 고민이시면 바로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려고 병원 갔다가 더 네네. 커지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도 네네.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왜? 원리상 치료를 받아서 더 커지는 일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사건들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시술을 받았는데 더 커졌으니까 시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시술은 켈로이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을 받았음에도 더 커진 일이 생겼다 하면은 이미 그게 더 증식하려는 힘이 큰 상태라거나 흉터 주사의 농도라던가 아니면 CO2 레이저가 조금 충분하지 않게 들어갔다. 치료 자체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니까 이걸 받아서 내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받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중에서도 특수한 켈로이드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게 귀 뒤에 있고 턱 라인 밑에 있고 아니면 가슴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바로 드러나는 페인 흉터보다는 좀 덜하긴 해도 요거에 은근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도 생각보다 보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름에 보면은 나시라던가 비키니 입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큰 스트레스인데 어쨌거나 그런 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을 경우에는 확실히 억제가 되고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거나 한번 치료를 고려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